2014년 12월 9일에 송땡땡님이 경매로 낙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12년 5월 23일이에요.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바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주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전주인이 이 새 집주인한테 집을 팔면서 내가 전세로 살다가 이사 가겠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주인도 실제 임차인이 맞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또 최우선 변제권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때 이 기준이 전입 날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할게요.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애시드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145 덕양구 화종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오늘 낙찰이 되었네요. 7명이 들어오셨고 최저가 1억 8,200만원에서 낙찰 금액은 2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자, 물건 먼저 볼게요. 감정가 2억 6천이고요. 1회 유찰에서 70%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건물 면적은 59제곱, 25평형 아파트죠. 9층이에요. 17층 등의 9층 로얄층이고요. 방 3개짜리 25평형 아파트입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볼게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죠. 하나은행 근저당 2006년도에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경매는 은행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알 수 없는 임차인이네요. 신고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입 일자가 2014년 6월이고요. 아마도 임차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주소가 되어 있는 이 송땡땡님이 법원에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상으로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시세차익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한 번 더요? 이런 물건 2번은 유찰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한 물건이에요. 조사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 1억 8,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 900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네이버 매물에서 올 수리한 물건이 2억 800만원에 나와 있고 최고가는 2억 2천만원으로 한 번 더 유찰되기를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낙찰 금액으로는 감정가 2억 6천, 낙찰가 2억 5천, 2등도 2억 4,600이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가가 2억 900이라고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잠깐 좀 볼게요. 물건이고 가격은 가격을 59제곱이죠? 59제곱에 가격이 최근 거래가가 2억 7천이에요. 최근에 거래가가 2억 7천이고요. 최저가 2억 3,500이죠? 최저가 2억 3,500. 1층도 2억 4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조사가 잘못되셨어요. 아마도 평형을 잘못 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평형이 지금 49제곱을 보신 것 같거든요. 81제곱. 이게 딱 마우스를 대면 전용 면적 59제곱이라고 뜨죠? 네,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통 거래가가 2억 6천
6천에서 7천인데요. 오름세를 띠고 있어요. 8월, 9월이 더 올랐죠. 지금 계속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물건들은요. 나와 있는 물건들도 한번 볼게요. 20층, 탑층이 2억 6,500. 그리고 저렴한 것도 있네요. 올수리한 집이 있대요. 2억 3,500. 왜 이렇게 싸죠? 전세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전세가 2억 3,500이에요. 네, 매가는 2억 7천. 이고 전세도 없어요. 2억 7,500이 제일 싼 거고요. 2억 9천. 네, 없습니다. 물건이 없이 보통 한 2억 7천 정도면, 자,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어요? 9층 물건이고요. 낙찰가 2억 5천 괜찮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물건도 2번 유찰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2번씩 유찰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물건 자체가 시장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지역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싸게 사면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몇백이라도 가격이 좀 덜 받게 되면 수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전세를 세팅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가져가야 할 것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물건은 그 정도 돼 보이고요. 자, 이시드님 물건 잘 골라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시세 조사를 하실 때 평형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건물 전용 면적이고요. 보통 네이버나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는 분양 면적이니까 비교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번 주에 수업이 현장 답사였어요. 현장 답사 내용 나오면서 사전 답사하는 내용들 같이 영상으로 보내드렸죠.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물건 사전 답사를 또 한번 꼼꼼하게 해보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물건은 스파르타님 물건입니다. 정자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 신건인데 8월 달에 나왔다가 변경되고 또 변경이 됐군요. 계속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더 볼게요. 자, 스파르타님 올려주신 내용을 볼게요. 분당 정자동 부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리모델링이 될 때까지 실거주하면서 장기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정자역에서 해당 아파트까지 경사와 거리가 좀 되긴 하지만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서 메리트 있는 물건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5억 9,700만 원에 나왔거든요. 건물 면적 전용 15평형이고요. 지금 신건인데 변경이 됐어요. 자,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먼저 소유권이 있고 근저당 2019년 3월 18일에 근저당이 먼저 있어요. 근저당 밑으로 경매. 경매가 근저당이 개인 근저당이고요. 그리고 경매도 이 근저당권자가 넣었네요. 자,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전입이 2016년 11월 4일입니다. 확정일자는 그거보다 빠른 9월 28일이고요. 배당 요구는 11월 6일이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보증금은 2억 6,500이에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여기 점유 부분 미상, 그리고 여기는 현황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죠. 법원 담당자가 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전입일자 2016년 11월 4일에 윤땡땡님이 전입이 되어 있다라고 현황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권리신고는 이 점유자가 법원에 신고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고 전입일자는 언제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한 내용들을 법원에 신고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두 개가 있냐? 그냥 그렇게 두 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굳이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는데 두 개가 다 올라와 있으면 권리신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비고사항에 특별한 내용 없죠. 그리고 여기 비고사항에요. 전유 면적과 집합 건축물 대장사항의 전유 면적이 불일치합니다. 여기 0.61과 0.66이 조금 다르다. 이거는 뭐 아파트에 관련된 거니까 별거 없고요. 여기에 비고란에 별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왜 다시 또 확인을 했냐면 원래 이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맞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현장에 임하였으나 저거 써 있잖아요. 이게 과연 누가 썼는지 확인을 하려고 봤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없고요. 현황조사서 상에 현황조사서 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현황조사 했을 때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아마도 이후에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2016년 11월 4일이에요. 말소기준 권리인 2019년 3월 18일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6년 9월 28일이죠. 보통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가끔 전입과 확정일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늦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전입 먼저 하고 확정일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더 늦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전입을 했다가 그때 전입할 때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또 다시 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날짜가 전입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9월 28일 이때 이미 한 번 전입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요. 주소 다시 잠깐 뺐다가 다시 전입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청약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요. 애들 학교 때문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소가 이전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전입을 잠시 뺐다가 다시 넣었다. 이 사이에 9월 28일 이후 11월 4일 이 사이에 근저당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이 둘 중에 늦은 날짜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서가 이 근저당보다 늦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3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뺐다 다시 넣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요 2억 6,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습니다. 자,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물건 2020년 10월 5일에 예정인데 변경 예정. 며칠 더 있어야지 정확하게 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물건이 진행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살짝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물건을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시도해보셔도 되세요. 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고 배당 신청을 해서 낙찰 금액으로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딱 한 가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 너무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명도 저항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감정 싸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명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경매 입찰을 한 번도 안 한 경린이인데 첫 입찰 물건으로 한번 입찰해 볼까 합니다. 법원 견학도 해볼까 하고요.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조심해야 될 게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장 답사 이번에 수업 나갔죠? 현장 답사 수업 나간 거 보시고 그리고 이 물건으로 사전 조사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답사 일지 보내주세요. 한번
연습 삼아서 되면 대박이잖아요. 이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게 변경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재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내일이나 모레쯤 정확하게 뜰 것으로 보여요. 자, 보증금이 2억 6,500이고 그리고 경매로 진행되는 채권이 3억 2,500이라서 5억, 6억 정도 되잖아요. 채권이 전부 다 합쳐서 6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이 1억 이상 저렴하다면 취하시키고 살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6억 이상을 쓰실 계획이다 라면 그냥 이 물건 매수하셔도 돼요. 집주인하고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얘를 6억에 사겠습니다. 경매를 취하시키고 6억에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집주인하고 딜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셔서 중개 수수료 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시고요. 꼭 갖고 싶으시다면 지금 처음이니까 꼭 갖고 싶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입찰을 처음 도전하시기에는 괜찮은 물건이 맞아요. 이번 주에 현장 답사 수업 나갔죠. 수업 보시고 그리고 사전 답사 하시고 현장 답사 일지 보내주시고요. 한번 입찰에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자, 스파르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땅의 축복님 물건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8층 물건이고요. 2억 1,600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공동담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채권자가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도 같이 채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배당에 관련된 문제고요. 입찰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권 2억 1,600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9월 25일에 예정입니다. 1주택자라서 오피스텔을 선택을 했고 낙찰 시에 실거주 후 월세를 받거나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1회 유찰돼서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상황인데요. 자, 물건 먼저 볼게요. 오피스텔 건물 면적이 전용 29평이에요. 방이 3개 있는. 자, 먼저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2014년 12월 9일 근저당. 농협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밑으로 근저당 있고 경매는 2군데 근저당권자가 같이 넣었고요. 수원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집에 임차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12년 5월 23일이죠. 2012년 5월 23일이고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네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확인할게요. 특별한 내용 없이 현황조사 내용만 있어요. 전입일자 2012년이고요. 이 물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2014년 12월 9일에 송땡땡님이 경매로 낙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12년 5월 23일이에요.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바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주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전주인이 이 새 집주인한테 집을 팔면서 내가 전세로 살다가 이사 가겠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주인도 실제 임차인이 맞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또 최우선 변제권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때 이 기준이 전입 날짜가 아니라 집을 판 다음 날이에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임차인이 된 날은 언제다? 집을 판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땅의 축복님 질문사항 볼게요. 경락자금 대출은 전세입자가 있을 때도 낙찰가의 70%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물건은 보증금 미상인데 대출이 몇 프로나 나올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전세입자가 아니라 이 전
집주인이고요. 때문에 이 전입일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날 이분이 대항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12일에 이분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 농협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 수 없는 임차인 최땡땡님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이 될 거고요. 권리상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전 소유주가 임차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았더라고요.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고 명도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전 주인이고 이 전 주인이 경매를 당하고 계속 주소는 여기 남아 있고 현재 주인은 여기 안 산다. 뭐 전 주인과 현재 주인이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구나. 사실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기가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매달 월세를 냈다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항소를 하고 이렇게 명도 저항을 한다면 명도가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이만큼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정말 이 물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집주인이 여기 현재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주인이 여기 살고 있다면 주소가 전입이 남아있는 상태로 시간이 그냥 갔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여기 살고 있지 않다면 전 주인이 여기 살고 있으면 그러면은 좀 곤란해지는 거죠. 한번 경매로 2014년도에 경매로 자기 집을 날린 전 주인이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건 현재 주인과 전 주인의 이해관계인이라는 거고, 막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물건입니다. 수원시에 당해세가 있어요. 수원시에 당해세가 있는데 액수를 알 수 없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수원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세무과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재산세나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금액을 써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정말 알고 싶다면 정말 이 금액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임차인을 모시고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알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이니까요. 입찰을 하려는 입찰자는 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조금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뭘 조사하셔야 된다고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자, 요즘 유튜브 공부 중인데요. 피드백 영상의 썸네일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전 소유주가 임차인이라고? 네, 이거로 하겠습니다. 전 소유주가 임차인이라고. 자, 썸네일. 피드백 영상의 썸네일 미리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축복님.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드렸습니다. 2주차에는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죠. 권리분석 배우니까 또 어떠세요? 물건들이 또 많이 깊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경매 법원에서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볼만한 물건들이 좀 나오죠. 그동안 너무 물건이 없었어요. 자, 날씨도 좋고 현장에 나가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3주차는 현장 답사 이제 들어가실 거고요. 이번 주 현장 답사 영상 보시고 물건 보러 한번 다녀오세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